정체된 삶, 마치 표류하는 배처럼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매일이 똑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머릿속은 복잡하고 몸은 지쳐있죠. 하지만 주변에서 흔히 하는 말과 달리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열정이 아닙니다. 바로 목표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삶의 지도를 그릴 모든 답이 잠들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잠자는 거인을 깨울 시간입니다. 오늘 나폴론 힐이 밝힌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비밀, 그 어둠 속에 강력한 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상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나폴론 힐의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도전장입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로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닥치는 대로 살아가며 어쩌다 보니 잘 되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나침반 없는 배처럼 살아갑니다. 힘도 있고 연료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목표 없이 표류하는 배는 아무리 훌륭한 선장이 있어도 결국 난파됩니다. 나폴론 힐은 이를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했습니다. 강력한 엔진, 숙련된 선원, 잔잔한 바다. 하지만 목적지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저 표류할 뿐입니다. 조류와 바람,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에 휘둘리며 결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명확한 길을 설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며 세상이 자신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이라도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폴론 힐은 모든 성공은 보이지 않는 첫걸음, 즉 명확하고 정확하며 강렬한 목표 설정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여행하고 싶다. 와 같은 모호한 목표는 약한 소망일 뿐입니다. 가슴속에 불을 지피는 당신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믿음직할 정도로 반복하며 마음속 깊이 새기는 강렬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어떠했을까요? 가난하게 태어나 아무런 배경도 유산도 없이 13살에 미국 산업계의 거물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단지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적고 시각화하고 믿고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결국 그의 모든 세포는 그 믿음으로 가득 찼고 미국을 바꾼 철강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목표였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불을 끄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직장, 도시, 파트너를 바꾸며 외부 변화가 내면의 혼란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는 목표 없는 차의 핸들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기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점에서 실수합니다. 만약 잘못된 목표를 선택하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보다 더 나쁜 것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확성을 기다리는 동안 삶은 계속됩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계단 전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계단을 단단히 밟으면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면 잠재의식이라는 끊임없이 작동하는 강력한 도구가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레이더처럼 당신의 목표와 같은 주파수를 가진 아이디어, 연결고리, 기회, 심지어 사람들까지 찾아냅니다.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뇌과학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면 뇌의 상행성 망상 활성계가 활성화되어 무의식적으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찾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빨간 차를 사면 어디서든 빨간 차가 눈에 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을 당신의 삶의 목표에 적용해 보세요. 왜 효과가 있을까요? 힐의 주장에 따르면 목표에 맞춰 정리된 생각은 현실로 나타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욕망, 약간의 두려움, 내일 할까 하는 미적지근한 태도,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명확성이 없으면 혼돈만 남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소음을 없애고 마음을 비우고 가슴 깊은 곳에서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은 서둘러 답해야 할 질문이 아닙니다. 느껴야 하는 질문입니다. 재정적 자유를 원한다면 그것을 적어보세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세요. 얼마나? 어떻게? 언제까지? 명성을 원한다면 어떤 분야에서, 사랑을 원한다면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그리고 실천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세하게, 대담하게, 진실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세상이 당신의 마음을 침범하기 전에 소리내어 읽으세요. 어리석은 의식이 아닙니다.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입니다. 목표에 맞춰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목표에 집중된 마음은 어떤 장애물보다 강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908년, 가난하고 무명이며 불안했던 그는 앤드류 카네기와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그에게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돈 한 푼 받지 않고 2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백만장자들을 연구하여 성공의 코드를 해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힐은 수락했습니다. 그 대화에서 그는 그것이 자신의 평생의 사명이 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적었습니다. 20년 이상 그것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Think and Grow Rich, 사고력을 키워 부자가 되라 라는 책을 써내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아이들, 빚, 일상,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많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표는 질서를 가져오고 기준을 세우고 사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에는 예 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다음 일, 다음 방해물, 다음 변명으로 달려가기 전에 멈추세요. 숨을 쉬고 종이를 꺼내 적으세요. 나의 인생 목표는 오늘 하세요. 쉽기 때문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은 어디든 도착합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 방향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과장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나폴레온 힐은 정신자세가 당신의 운명의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단순한 비유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당신의 시각이 세상이 당신에게 돌려주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믿고 신뢰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렌즈와 같고 그 렌즈를 통과하는 모든 것, 결정, 감정, 관계, 기회은 당신의 시각에 따라 형성됩니다. 렌즈가 부정적이라면 모든 것이 더 어렵고 힘들고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렌즈가 긍정적이라면 가장 큰 어려움조차도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긍정성을 순진함으로 현실 부정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힐은 확신을 가지고 반복되는 긍정적인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신념을 만들고 삶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법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스스로를 방해했습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만 해도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했던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속 문이 닫혀 있어 시도조차 하지 않은 기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러한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하루 평균 생각은 약 6만 개이며 그중 80% 이상이 부정적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파괴하는 내적 이야기와 함께 살아갑니다. 수년 동안 매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막막함, 피로, 패배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치 근육을 훈련하듯 마음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긍정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매일 하는 정신적 운동입니다. 선택입니다. 에디슨은 백열정우를 만들기 위해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누구든 이를 패배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발견이라고 불렀습니다. 각각의 시도는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의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정신 자세입니다. 모두가 보는 것과 같은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차이는 렌즈에 있습니다. 힐이 지배적인 정신 자세라고 부른 것입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당신의 방식이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실제로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태도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결정은 운명을 만듭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더욱 용감하게 행동하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더 오래 끈기 있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더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행동 심리학은 이를 입증합니다.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욱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속삭이는 당신의 마음 때문에 놓친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수할까봐 주저했던 순간은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과 당신이 원하는 삶 사이에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 스스로와 하는 대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매우 믿었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매일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 소리 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말입니다.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 나는 나 자신을 믿기로 선택한다. 나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행동한다. 와 같은 문구들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30일 동안 매일 이것을 반복해 보세요. 당신의 뇌는 이러한 진술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정체성의 소스 코드를 다시 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창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상황, 다른 사람들, 두려움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가능성, 해결책, 길을 창조합니다. 힐은 책에서뿐 아니라 삶에서도 이것을 배웠습니다. 대공황 시대, 전 세계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고문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힐의 영향을 받은 루즈벨트의 유명한 연설 중 첫 번째 문구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우연이 아닙니다. 명확한 정신 긍정적인 태도가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당신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당신은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주인공입니까? 모든 문제에는 숨겨진 교훈이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힐은 이것을 동등한 이익의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손실은 교훈을 가져오고 거절은 방향 전환을 보여주며 실수는 성공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힐은 마음을 비옥한 밭에 비유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좋은 씨앗, 즉 긍정적인 생각을 심지 않으면 부정성이라는 잡초가 저절로 자랍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불평, 두려움, 비교, 아니면 집중, 감사, 용기를 가지고 마음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간단한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휴대전화를 잡기 전에 감사한 3가지를 생각해보고 소리내어 말하고 진심으로 느껴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정신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힘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나는 어디에서 나 자신을 믿기로 했는가 라고 되돌아보세요. 이것을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작은 정신적인 선택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실패자와 성공자의 차이는 종종 첫 번째 장애물에 대한 정신적인 반응에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능력이 없다는 증거야 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내가 어디를 개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규율 또한 간단하지만 무서운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불편한 무게, 즉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폴론 힐은 규율이 욕망과 실현의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비밀일 것입니다. 모두 결과를 원하지만 그 과정을 살아가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율은 눈에 띄지 않고 주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묵묵히 일하지만 위대한 업적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규율입니다.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부여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면 내년에도 같은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일시적입니다. 기분, 날씨, 좋은 소식, 영감을 주는 음악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규율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하는 것입니다. 피곤해도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박수받지 않아도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즐거움을 거절하고 미래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며칠 만에 포기했습니까? 새로운 다이어트, 독서 목표, 학습 루틴 패턴은 반복됩니다. 강한 힘으로 시작하지만 내부 구조가 없습니다. 힐은 이것을 정신적 짓불이라고 불렀고, 유일한 치료법은 규율입니다. 어려운 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매일 해야 할 일을 하는 확고한 결정입니다. 대단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어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당신이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당신이 삶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하루가 엉망이고 미루고 무작위적이라면 당신의 삶도 엉망이고 미루고 무작위적일 것입니다. 규율은 감옥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무엇을 할지 매번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규율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규율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근육처럼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 강해집니다. 6시에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고 일어날 때, 1시간 동안 공부할 거야 라고 말하고 공부할 때, 지킨 작은 결정 하나하나는 당신의 정체성을 만드는 벽돌과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반복할수록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한다고 말한 것을 한다 고 믿기 시작합니다. 힐은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인 윌리 렌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가장 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규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쉴 때 그는 훈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때 그는 이미 코트에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엄청난 훈련을 하고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약속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의 시간이 왔을 때 운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무대 뒤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성공은 무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당신, 당신의 선택, 당신의 자제력만 존재할 때 일어납니다. 규율은 하고 싶다와 해냈다를 구분합니다. 자신에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수록 삶은 당신을 더욱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생기고 문이 열리고 결과가 축적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반복 때문입니다.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 평균 66일의 꾸준한 반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2달 동안 규율 있는 생활을 유지하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뇌가 이 새로운 행동을 자동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희생처럼 느껴지지만 곧 당신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규율은 경직성이 아닙니다. 휴식 없이, 즐거움 없이 경직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힐은 규율 있는 사람은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표를 버리지 않고 계획을 조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규율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고 끈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고 깨뜨렸습니까? 월요일에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하고 시작하지 않은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내적 약속을 깨뜨릴 때마다 자신의 신뢰성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이상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그것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자신의 말을 되찾고 특히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조용히 하는 약속을 지키는 날입니다. 완벽한 삶은 필요 없습니다. 견고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매일의 규율, 일관성, 진실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천재성에 반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에 반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어떤 일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큰 결정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반복으로 변화합니다. 매일 피곤할 때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멈추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 경우 해야 할 일을 미루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심, 두려움, 불안감 때문입니다. 적절한 시기를 기다린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시기는 지금입니다.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은 시간 부족이 아니라 지나친 주저함입니다. 단호한 행동은 위대한 성취자들의 특징이며 그 부재는 인류의 꿈의 가장 큰 묘지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욕망이 생기고 무언가를 바꾸고 싶은 진심 어린 의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곧 파괴적인 생각이 옵니다. 지금이 적절한 시기일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충분히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같은 자리에 묶어두는 수갑입니다. 완벽한 명확성, 충만한 용기, 절대 올 수 없는 보장을 기다리는 동안 기회는 지나가고 시간은 지나가고 더 나쁜 것은 자신감마저 사라집니다. 냉혹한 진실은 지나치게 생각하고 행동을 적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위대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수백 명의 백만장자와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연구했고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장기간의 주저함이 실패보다 더 많은 꿈을 죽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가르침을 주지만 주저함은 갉아먹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상적인 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은 없고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두려움에서 비롯된 환상입니다. 행동할 용기를 기다리는 동안 용기는 실제로 행동 후에 생겨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두 번째 단계를 열어줍니다. 움직임이 추진력을 만듭니다. 마침내 행동을 취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들어맞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명확성이 나타나고 자신감이 커지고 의심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이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보관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면서도 미루었던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어떡하죠?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힐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된 결정도 결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조차도 가르치고 움직이고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유부단함은 정체시킵니다. 그리고 정체의 대가는 어떤 실수보다 큽니다. 여기에는 더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을 때마다 뇌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이해합니다. 계속 미루다 보면 어느새 늪에 빠진 기분이죠. 망설임은 곧 좌절로, 좌절은 자신감을 갉아먹고 그러면 더욱 주저하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런 고민 몇 년, 몇십 년, 평생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답은 간단합니다. 열정도 자신감도 완벽한 계획도 없이 일단 행동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증명됐듯이 작은 행동의 지속이 능숙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 능숙함은 또 다른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마치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전화 한 통 해야 한다면 지금 하세요. 계획서 초고라도 써보세요. 사과해야 한다면 메시지를 보내세요. 작은 불꽃이 산불을 일으키듯 첫걸음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는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끝없는 생각의 늪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과도한 계획은 미루는 가장 큰 변명이라고 하죠. 전략인 척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표현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계획에 쏟고 정작 해보니 생각보다 쉬웠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여전히 막막하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중요한 일을 미룰 때마다 이 목표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뭐지? 라고 자문하고 행동하세요. 동기나 용기는 기다리지 마세요. 결과를 기다리세요.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완벽이 아닌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가짐이 평범한 사람을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요. 세상은 가장 똑똑하거나 준비된 사람이 아닌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 피로 속에서도 꾸준히 말이죠. 인생을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꿈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결정하고 행동하고 반복하세요. 준비가 될 때가 아니라 시작하기로 결심했을 때 인생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두려워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행동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움직임 속에서 명료함이, 행동 속에서 자신감이 피어오르고 오늘의 결단이 꿈꿔왔던 미래를 만듭니다. 자, 이제 행동의 힘을 알았으니 다음 영상에서 더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청하시고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자신을 만들어 가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함께 나아가요.